세계 무역이 벼랑 끝에 섰습니다. 전 세계를 들쑤셔 놓은 트럼프의 관세 전쟁. 그 충격이 결국 미국 자신을 덮쳤습니다. 미국 경제 지금 금융위기급 충격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뉴스가 이어졌는데요. 어이없게도 미국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미국 CNN은 미국이 계란 한 알 1,000원? 이라는 제목으로 에그플레이션 비상사태 라고 심각성을 긴급 타진했습니다. 한 알에 1,000원을 넘는 달걀 급기야 10만 개가 한꺼번에 도난당하고 달걀값은 16%나 폭등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무려 1조 4천억 원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품 문제가 아닙니다. 트럼프 관세가 만든 내부 붕괴의 상징입니다. 우방국에게 특히 강하게 나간 미국의 트럼프는 결국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럽 및 주요 선진국들이 미국에 저항하기 시작했는데요. 트럼프식 관세 전쟁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 위에서 예상 밖의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입니다. K-팝 주식은 안전자산으로 급등하였고 한국 화장품은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 수출 1위. 문화와 혁신으로 미국 시장을 역공한 한국은 트럼프의 관세 전쟁 그 피해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 손을 벌릴 내밀 수밖에 없었던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부터 이런 세계 경제의 충격적인 상황에서 한 기자의 취재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줄리아 벤슨이고 세계뉴스를 다루는 기자랍니다. 제 아파트는 작지만 아늑했어요. 책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고 벽에는 상장들이 걸려 있었죠. 이 상장들을 볼 때마다 자부심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많이 알고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거든요.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커피를 내리면서 노트북을 열어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미국, 유럽, 중동 소식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뉴스가 나오면 그냥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그저 좋은 휴대폰과 컴퓨터를 만드는 나라일 뿐이었거든요. 세계에 가르칠 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제 상사인 데이비드였습니다. 줄리아, 미국에 좀 다녀와줘. 식품 공급에 문제가 생겼어. 계란을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야. 아마 심각한 건 아닐 거야. 그래도 흥미로운 기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서둘러 짐을 꾸리고 있었어요. 미국은 저에게 제2의 고향 같은 곳이었죠. 여러 번 가봤고 그곳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노트북, 카메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펜을 가방에 넣고 있었어요.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죠. 쉬운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뉴욕행 비행기는 길었지만 편안했어요. 영화도 보고 어떻게 기사를 쓸지 계획하고 있었죠.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마 곧 해결될 작은 문제겠지 하고요. 미국인들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데 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뉴욕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익숙한 소음과 에너지로 저를 반겨주고 있었어요. 노란 택시들이 경적을 울리고 사람들은 인도를 따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높은 빌딩과 분주한 거리 사이에서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타임스퀘어 근처 호텔에 체크인했어요. 객실에서는 마치 별처럼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짐을 풀고 데이비드에게 전화해서 무사히 도착했다고 알려주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계란 부족 현상을 조사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별 문제 아닐 거예요. 미국인들은 늘 해결책을 찾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곧 발견하게 될 일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스러운 이야기는 단순히 계란이 사라진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였죠. 그리고 제가 배우게 될 교훈은 미국이 아니라 제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 마이너스 한국에서 오게 될 거였어요. 그날 밤 잠이 들면서 저는 제 편안한 사고방식이 곧 완전히 뒤흔들리게 될 거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다음날 아침 호텔 근처 작은 카페로 아침을 먹으러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곳에선 갓 내린 커피와 토스트 향기가 가득했죠. 창가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며 맛있는 아침으로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은 계란 요리가 없어요. 웨이트리스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하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엔 계란이 배달되지 않았거든요.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죠. 한 여성은 자기 동네 가게에도 계란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 도시에서 하루 있는 일이려니 생각하고 있었죠. 아침 식사 후 3군데 식료품점을 방문했어요. 각 가게마다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마이너스 계란이 있어야 할 선반이 텅 비어 있었죠. 세 번째 가게에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게 만드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긴 줄의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란이 다 떨어지기 전에 사려는 거였어요. 줄 앞쪽에 있던 한 엄마는 지치고 속상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일 아침 계란을 먹거든요. 왜 기다리냐고 물었을 때 그녀가 대답하고 있었어요. 계란을 구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문제였어요. 제 눈앞에서 기사가 바뀌고 있었죠. 그날 오후 운이 좋았어요. 농무부에서 기자들과 긴급 회의를 발표했거든요. 방은 저 같은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죠. 정부 관계자가 마이크 앞에 서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닭 농장의 30%가 조류 독감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가 발표하자 방 안은 놀라는 숨소리와 속삭임으로 가득 찼어요. 이건 단지 계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식품 공급 시스템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런 다음 제가 의자에서 바로 앉게 만드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한국과 계란 수입 및 그들의 방역 시스템을 배우기 위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왜 미국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할까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인데요. 자기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관계자에게 왜 한국인지 물어봤어요. 한국의 조류 독감 처리 시스템은 우리보다 몇 년이나 앞서 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번 발병으로 농장을 한 곳도 잃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농업과 식품 안전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찾아보고 있었죠. 제가 찾은 것에 놀라고 있었어요. 한국은 컴퓨터와 로봇을 사용해 닭들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질병이 퍼지기 전에 발견할 수 있었고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대비책을 마련해두고 있었죠. 정말일까요? 한국이 이런 면에서 미국보다 정말 앞서 있을까요? 시차도 신경 쓰지 않고 자정에 상사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데이비드, 한국에 가야겠어요.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어요. 진짜 이야기는 여기 미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아직 깨닫지 못한 중요한 것을 알아냈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있다고 생각해? 그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보고 있었어요. 잠시 멈추며 제 마음의 변화에 놀라고 있었어요.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인정했어요. 하지만 알아봐야 해요. 전화를 끊으면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새로운 가능성의 마음이 열리는 설렘이었죠. 어쩌면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건 아닐지도 몰라요. 한국행 비행기는 제가 전에 했던 어떤 여행과도 달랐어요. 보통은 무엇을 발견할지 알고 자신감 있게 여행을 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마치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첫 번째 놀라움이 바로 찾아왔어요. 공항이 깨끗하고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마치 시냇물이 부드럽게 흐르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고 혼란도 없었죠. 그저 차분한 효율성만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뉴욕에 두고 온 혼란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건 그냥 공항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있었어요. 어느 나라든 방문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공항을 잘 꾸미니까. 택시기사는 말을 별로 하지 않고 서울에 있는 제 호텔로 데려다 주었어요. 창문을 통해 높은 유리 건물들과 한글이 적힌 다채로운 간판들이 있는 도시를 보고 있었죠. 현대적이고 분주해 보였지만 미국 도시들과는 뭔가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모든 것에 질서가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대형 슈퍼마켓을 방문했어요. 두 번째 놀라움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계란 코너에는 깔끔하게 정렬된 계란 상자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차분하게 쇼핑하며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한 판의 계란을 두고 싸우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카트에 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마치 전 세계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제 독자들은 이걸 믿지 않을 거예요. 그날 오후 농림부에서 한지우 씨를 만났어요. 그는 한국에서 조류 독감과 싸우는 팀의 책임자였죠. 자랑스러워하며 비밀을 공유하기를 꺼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그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차를 건네고 있었어요.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보고 싶어요.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미국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방어적으로 나오는 대신 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 화면으로 가득 찬 큰 방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이곳이 그들의 관제센터였죠. 벽에는 지도와 차트가 가득했고 사람들은 책상에 앉아 화면을 가로지르는 정보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장 큰 화면에는 수천 개의 작은 점들이 있는 한국 지도가 보였어요. 각 점은 닭 농장이었죠. 다양한 색상은 온도, 닭의 건강 상태, 심지어 닭들이 얼마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 씨는 컴퓨터가 이 모든 정보를 매일 매 순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뭔가 이상해 보이면 닭들이 아프기도 전에 시스템이 경고를 보낸대요. 팀들은 바로 농장을 확인하러 달려간다고 했어요. 닭들이 먼저 죽기를 기다리지 않는 거죠. 지켜보고 있는 동안 한 점이 초록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부산이라는 도시 근처의 농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죠. 몇 분 안에 사람들은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이미 한 팀이 농장으로 향하고 있었고 주변 농장들에게도 경고가 가고 있었어요. 저희는 재난이 일어나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한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시작되기 전에 막죠. 미국에서는 항상 비상사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미리 예방하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자유는 어떻게 되나요? 물어봤어요. 미국에서는 농부들이 정부가 항상 자신들의 농장을 감시하는 것을 싫어할 텐데요. 한 씨는 인내심 있게 미소 지었어요. 우리 농부들은 함께 협력하는 것이 모두를 안전하게 지킨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 농장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농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침대 위에 제 노트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누구인지에 대한 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죠. 제 마음은 불편하면서도 동시에 설레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미국 같은 서구 국가들이 일을 처리하는 최선의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그렇게 확신할 수 없었죠. 그리고 이건 제가 한국에서 보낸 첫날에 느낀 것일 뿐이었어요. 다음날 충남에 있는 대형 닭 농장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시골은 푸른 언덕과 깔끔한 들판으로 아름다웠죠. 농장 자체도 제가 본 미국 농장들과는 다르게 생겼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는데 전통적인 농장보다는 과학 건물에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박두영 씨가 입구에서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는 젊었어요. 30살 정도? 그리고 태블릿 컴퓨터를 손에 들고 있었죠. 저를 안내하는 동안 그의 눈은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저희는 여기서 하루에 10만 개의 계란을 생산합니다. 그가 태블릿을 두드리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농장의 모든 부분에 대한 차트와 숫자가 표시되고 있었죠. 건물 안에서 정말 놀라운 것을 보고 있었어요. 로봇들이 바닥을 따라 조용히 움직이면서 계란을 수집하고 닭들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작은 비행 드론들이 천장 근처에서 떠다니며 사진을 찍고 공기질을 측정하고 있었죠. 컴퓨터가 온도, 먹이, 물을 모두 관리하고 있었어요. 닭들이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해요. 박 씨가 말하고 있었어요. 행복한 닭들이 더 많은 계란을 낳고 더 건강하게 지내거든요.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가 자신의 일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었죠. 그는 가장 많은 돈을 벌거나 가장 큰 농장이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는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기술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의 성공은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옵니다. 우리는 문제가 오기 전에 준비하죠. 다음 한 주 동안 더 많은 농장, 정부기관, 기술회사들을 방문했어요. 각 장소에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죠. 한국은 단지 멋진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죠. 체류 기간이 끝날 무렵 제 눈이 열린 느낌이었어요. 여기서 우군을 찾았어요. 지식을 기꺼이 공유하려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적도 찾게 되었죠. 서구 국가들이 항상 최고의 방법을 알고 있다는 제 고집스러운 믿음이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캘리포니아 산불이 중요한 저장 건물들을 태워버렸죠. 이제는 약품도 부족해진 상태였어요. 시카고의 한 병원에서 노인들이 당뇨병 약을 받기 위해 긴 줄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필요한 약을 구하지 못해 울고 있는 사람도 있었죠. 미국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보이고 있었어요. 각 주마다 서로 다른 해결책을 시도하고 있었고 아무도 함께 협력하지 않고 있었죠. 마치 집이 불타고 있는데 어떤 양동이를 사용할지 논쟁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한지호 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비상시 한국이 약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물어봤어요. 그의 답변은 빠르게 왔죠. 우리 컴퓨터는 모든 약국과 병원에 어떤 약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적었어요. 한 곳의 재고가 부족해지면 특별 배송으로 즉시 물품을 보냅니다. 사람들이 다 써버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이 정보를 인터뷰 중인 미국 정부 관계자와 공유했어요. 그의 얼굴이 붉어지고 있었어요. 그건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그가 방어적으로 말했어요. 미국은 달라요. 우리는 더 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더 다양하죠.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그게 이유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걸까?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아래의 도시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미국은 여전히 위대한 나라예요. 하지만 아마도 위대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꺼이 배우려는 마음가짐을 가진다는 의미일지도 몰라요. 내일부터 제 기사 시리즈를 쓰기 시작할 거예요. 그건 제가 런던을 떠날 때 쓰리라 예상했던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제 기사 한국의 위기 관리에서 배우다가 뉴욕타임즈에 실렸고 제 사진도 함께 실려 있었어요. 기사가 발행된 아침 이메일을 확인하면서 긴장하고 있었죠. 사람들이 화를 낼까요? 제가 미국을 너무 비판한다고 생각할까요? 오후가 되자 제 메일함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서 저를 비애국적이라고 부르고 있었죠.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의사들, 농부들, 정부 직원들 마이너스 모두 같은 생각을 해왔지만 큰 소리로 말하기를 두려워했다고 적어보내고 있었어요.
가장 큰 놀라움은 하버드 대학에서 전화가 왔을 때였어요. 그들은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에 대해 강연을 해주길 원하고 있었죠. 저 마이너스 하버드에서 강연을요. 네 라고 대답하면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중요한 사람들로 가득한 큰 방의 무대에 서 있으니 무서웠어요. 모든 얼굴들을 바라보면서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제가 여정에서 배운 것을 듣기 위해 왔어요. 저는 미국 같은 서구 국가들이 항상 최고의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작했어요. 그러다 계란이 있어야 할 선반이 비어있는 것을 봤어요. 약을 구하지 못하는 아픈 사람들을 봤고요. 그리고 더 나은 방법을 찾은 나라 마이너스 한국을 보게 되었죠. 로봇과 컴퓨터가 있는 농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문제에 단순히 반응하는 대신 예방하는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다른 사고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자유와 개인성은 중요해요 말했어요. 하지만 공동체로서 함께 일하는 것도 중요하죠. 한국이 더 나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서 더 낫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모두의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더 나은 거예요. 제 강연 후 사람들이 질문하기 위해 몰려들고 있었어요. 농무부의 한 여성은 이미 일부 한국 농업 시스템을 미국으로 가져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어요. 제 말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데 도움이 됐다니. 2달 후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앉아 있었어요. 미국 정부가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팀을 보내고 있었고 저에게 특별 고문으로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한지우 씨가 따뜻한 미소로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우리는 몇 주 동안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었죠. 당신의 기사는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었어요. 서울로 운전하면서 그가 말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시스템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만들었어요. 우리도 여전히 개선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의 겸손함에 감동받고 있었어요. 자기 나라가 일을 잘하고 있을 때조차 그는 여전히 더 나아질 방법을 찾고 있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다시 스마트팜을 방문했어요. 박주영 씨가 그들의 최신 기술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물을 덜 사용하면서도 닭들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시스템이었죠. 미국 관리들이 메모를 하고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발전이 일어나는 방식이에요. 마이너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울 만큼 용감해지는 것.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계란이 없어진 것에서 시작된 여정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이제 제 마음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담을 공간이 생긴 거죠. 제 아파트에서 저는 작은 한국 스마트팜 사진을 제 저널리즘 상 옆에 걸었어요. 지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올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죠. 때로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나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해. 아직 배울 것이 더 많아라는 거라는 걸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계란 부족 위기는 결국 끝날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로부터 배운 교훈은 영원히 저와 함께할 거예요. 때로는 가장 가치 있는 여정이란 세상에 대해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 아는 것도 바꾸는 여정이랍니다.